희생 이후의 사회를 말할 때 사람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이 있다.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이미 희생의 구조를 문제로 인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이다. 문제를 본다는 것은 변화의 첫걸음이지만 그 다음 걸음은 행동이다. 그리고 그 행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 세상은 거대한 법, 정책, 기업의 구조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작은 선택들이다. 우리는 매일 작은 언어를 쓰고 작은 판단을 내리고 누군가의 고통을 바라보거나 외면하는 선택을 한다. 이 작은 선택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조의 가장 아래에서 사회를 떠받치고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라고 말하는 태도와 저 사람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라고 바라보는 태도 사이에는 작지만 결정적인 간극이 존재한다. 첫 번째 태도는 희생을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기존 구조를 그대로 강화한다. 그러나 두 번째 태도는 개인에게 쏠린 책임의 무게를 구조로 이동시키는 시작점이다. 이것이 바로 작은 변화의 힘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모른다. 누구도 하루아침에 약자가 되지 않고 누구도 하루아침에 실패하지 않으며 누구도 하루아침에 뒤처지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 그 현실 뒤에는 긴 시간 동안 축적된 조건, 뿌리 깊은 구조, 그리고 말하지 못한 눈물이 존재한다. 하지만 사회는 늘 그 복잡한 과정을 지워버리고 결과만을 판단한다. 그러기에 개인이 관점의 깊이를 확장하는 일은 구조적 희생을 끊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행동이다. 또한 작은 선택은 감정에서도 만들어진다. 희생의 구조가 유지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고통에 무감각해지기 때문이다. 뉴스 속 고통을 소비하고 댓글로 타인의 삶을 단정하고 SNS에서는 누군가의 현실을 가벼운 이야기로 넘겨버린다. 이런 무감각이 쌓이면 희생은 더욱 보이지 않게 되고 그 보이지 않음은 구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그래서 개인의 변화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감각을 거부하는 감정이다. 고통을 지나치지 않는 마음, 누군가의 상처를 비웃지 않는 마음, 타인의 실패를 가볍게 판단하지 않는 마음. 이 감정적 선택이 사회 전체의 감수성을 회복시킨다. 감수성은 사회의 면역력처럼 희생이 생겨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개인의 변화가 구조를 움직이려면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다. 바로 멈추고 바라보는 시간이다. 지금의 사회는 너무 빠르고 사람들은 너무 바쁘며 모든 판단이 너무 즉각적이다. 즉각적인 판단은 대부분 편견을 따른다. 편견은 구조적 불평등을 강화하고 희생을 정당화한다. 멈춤의 시간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행동하는 패턴을 깨뜨리고 타인의 상황을 다시 바라볼 여유를 만든다. 이 여유가 생기면 문제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 작은 멈춤이 반복되면 개인의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사회가 바뀌기 시작한다. 하지만 개인의 변화가 때로는 무력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내가 이런다고 뭐가 바뀌겠어? 이 질문은 많은 사람이 하는 생각이지만 역사는 언제나 다른 대답을 내놓았다. 구조적 변화는 거대한 혁명보다 작은 선택의 누적에서 태어난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권리가 확립된 것도,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된 것도, 차별 철폐가 법적으로 보장된 것도 모두 처음에는 아주 작은 질문, 아주 작은 불편함, 아주 작은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다. 개인의 변화는 결코 사소하지 않다. 그 변화가 수천 번, 수만 번 반복될 때 희생을 지탱하던 구조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 희생 이후의 사회는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완벽할 필요가 없다. 다만 어제보다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넓고 조금 더 따뜻한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된다.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누군가를 희생시키지 않는 사회를 조금씩 현실로 만든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세상이 바뀌려면 힘 있는 사람이 움직여야 한다. 국가가 나서야 한다. 기업이 바뀌어야 한다.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역사는 그것을 완전히 부정한다. 사회는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작은 움직임에서 큰 움직임으로 확장되면서 변해왔다. 한 사람의 시선 변화, 한 사람의 작은 행동, 한 사람의 조용한 질문은 언뜻 보면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그 작은 흔들림이 쌓여 어느 순간 당연함을 무너뜨린다. 그리고 흔들린 당연함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 신호가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구조는 결코 하나의 거대한 바위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다. 구조는 사람들의 말, 태도, 판단, 침묵, 관심이 쌓여
형성되는 축적된 결과다. 축적된 결과라면 바꿀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축적된 변화로도 흔들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한 회사에서 실적 중심 문화가 너무 강해서 사람들이 서로를 잡아내고 실수하면 즉시 비난받고 성과가 낮으면 존재 자체가 평가되는 구조가 있다고 하자. 사람들은 이런 구조에 적응하며 여긴 원래 이런 곳이야 라고 말한다. 그러나 어느 날 누군가가 한 동료의 실패를 비웃지 않고 그 사람이 겪고 있던 압박이나 상황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 작은 행동이 주변의 공기를 바꾼다. 그리고 누군가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비슷한 태도를 보인다. 몇 번의 반복 후 사람들은 천천히 깨닫기 시작한다. 아, 꼭 저렇게 대할 필요는 없구나. 이 작은 변화는 조직의 분위기를 바꾸고 조직의 가치 기준을 흔든다. 이런 흐름이 쌓이면 리더들은 결국 그 변화를 눈치챈다. 조직의 태도는 구성원의 감정과 관점을 오래 무시할 수 없다. 구성원 전체의 공기가 바뀌면 제도, 평가 기준, 소통 방식까지 변화의 압력을 받게 된다. 즉, 구조는 사람들의 변화에서 시작해 사람들의 변화로 인해 재편된다. 또 다른 예를 보자. 학교에서는 조용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아이들이 종종 시스템 안에서 소외된다. 선생님들도 바쁘고 친구들도 자신의 생활에 집중하다 보니 누군가가 뒤처지는 상황을 크게 신경 쓰지 못한다. 하지만 단 한 명의 학생이 저 친구는 왜 항상 혼자일까? 저 친구는 왜 발언을 못할까? 라고 생각하고 다가가는 순간 그 학생의 고립은 구조적 문제가 된다. 그리고 누군가의 관심이 생기면 교사도, 친구도, 주변도 그 변화를 인식하기 시작한다. 결국 그 아이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구조의 틈을 발견하고 고립을 깨는 최초의 움직임이다. 사람들은 고통이 말해지지 않으면 고통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고통은 언제나 끓어오르는 물처럼 침묵의 아래에서 진동한다. 문제는 그 진동을 누군가 먼저 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이를 감지하는 순간 세상은 이전과 다른 결을 지닌다. 단 한 사람이 먼저 보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도 시선을 옮긴다. 이렇게 감수성이 확산되면서 사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변화한다. 개인이 가진 힘은 작아 보이지만 개인은 거대한 구조의 가장 첫 조각을 흔들 수 있는 유일한 시작점이다. 국가의 정책 변화는 대중의 인식 변화보다 늘 늦고 기업의 변화는 구성원의 감정 변화보다 늘 뒤따르며 제도 개혁은 사회적 합의가 쌓인 후에야 이루어진다. 그 합의의 씨앗은 언제나 개인에게서 태어난다. 개인적 변화가 사회를 흔드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언어의 변화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는 관점의 표출이며 가치의 발언이며 구조의 근간을 움직이는 가장 직접적인 힘이다. 언어는 관계를 만들고 관계는 문화를 만들며 문화는 제도를 만든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은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 라는 말은 사람을 평가하는 동시에 구조를 정당화하는 언어다. 그런데 단 한 번 그 사람이 뭐가 부족했는지가 아니라 무슨 조건에서 힘들었는지를 보자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언어는 구조에 저항하게 된다. 그리고 저항하는 언어는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선을 제시한다. 언어가 바뀌면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사회는 흔들린다. 이처럼 개인이 쓴 말 한 줄이 사회의 미래를 움직일 수 있다. 따라서 희생 없는 사회는 결국 개인의 언어에서 출발하고 개인의 판단에서 출발하고 개인의 감수성에서 출발한다. 작은 변화가 쌓여 구조의 벽을 서서히 허물고 그 벽이 허물어질 때 비로소 새로운 유형의 사회가 탄생한다. 개인은 무력한 존재가 아니다. 개인은 사회 변화의 최초의 엔진이고 희생 구조의 종말을 알리는 첫 번째 울림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첫 문장은 늘 같다. 나는 오늘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 그 결심 하나는 작아 보이지만 역사는 늘 그런 결심에서 시작되었다. 개인의 변화가 시작되면 그 변화는 반드시 주변으로 퍼져나간다. 사람은 결코 혼자로 존재하지 않고 어떤 태도와 시선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의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이를 흔히 분위기라고 부르지만 인문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단순한 분위기가 아니라 집단적 감수성의 이동이다. 집단적 감수성은 특정 사회가 어떤 문제를 문제라고 느끼는지, 어떤 상처에 아파하는지, 어떤 말에 침묵하는지 그 기준을 말한다. 이 감수성이 특정 방향으로 기울어지면 그 사회는 어떤 현상에는 엄격해지고
어떤 현상에는 둔해진다. 그리고 감수성이 둔해진 영역은 희생이 쌓이는 구역이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회가 경제적 성공에만 감수성을 과도하게 기울이면 사람의 존엄은 뒷순위가 되고 약자의 고통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문제로 치부된다. 이 순간 희생은 구조의 기본값이 된다. 반대로 집단적 감수성이 약자, 공정, 존엄, 고통에 기울어지면 사회는 같은 구조 속에서도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 사람들의 언어가 달라지고 정책이 달라지고 제도가 달라지고 심지어 문화적 유머의 방향까지 달라진다. 이것이 바로 집단적 감수성의 무게 중심이 바뀌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다. 그렇다면 집단적 감수성은 어디에서 움직이기 시작할까? 그 시작점은 거창한 운동이나 기준이 아니다. 집단적 감수성의 이동은 언제나 한 사람의 관찰과 한 사람의 질문에서 시작된다. 어떤 이가 말한다. 저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또 다른 이가 대답한다. 나도 사실 그렇게 느꼈어. 그리고 셋째가 말한다. 우리만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었구나. 이 세 문장만으로 기존의 당연함은 균열을 맞는다. 이 균열이 커지면 사람들은 더 이상 관습과 편견대로 행동할 수 없다. 누군가가 고통을 당했을 때 예전처럼 원래 그런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미 감수성이 이동했기 때문이다. 집단적 감수성은 이렇게 조용한 대화 속에서 움직이고 사소한 공감 속에서 흔들리며 누군가의 작은 용기 하나에 따라 방향이 달라진다. 그러나 이 감수성의 이동이 실제로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공명이라는 단계가 필요하다. 공명이란 누군가의 감정과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울림을 주고 그 울림이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과정이다. 공명이 생기면 한 사람의 변화는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지 않는다. 그 변화는 마치 파동처럼 퍼져나간다. 이 파동은 정치적 파동이 아니고 경제적 파동도 아니며 폭력적 혁명도 아니다. 이 파동은 인식을 흔드는 파동이다. 인식의 파동은 사람들이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규칙을 흔들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고통을 보여주며 희생을 정당화하던 언어를 해체한다. 예를 들어 능력주의라는 말이 무너진 순간을 생각해보자. 오랫동안 능력주의는 공정함의 이름으로 존재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능력주의가 사실상 출발선의 차이를 가려버린다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몇 학자의 분석이었고 그 다음은 몇몇 시민의 이야기였으며 그 다음은 사회 전체의 공감으로 번졌다. 이때 일어난 것 역시 집단적 감수성의 이동이었다. 고통을 감추던 구조가 흔들리는 순간 사람들은 이전엔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기 시작한다. 이전엔 질문할 수 없었던 것을 질문하기 시작한다. 이전엔 그냥 넘어갔던 장면을 붙잡고 이건 옳은가? 라고 말하기 시작한다. 집단적 감수성이 변하면 사회는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 움직일 수 없다. 감수성이 한번 이동하면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사람들은 한 번 본 고통을 다시 보지 않은 척 살아갈 수 없다. 한 번 들린 목소리를 다시 없는 것으로 만들 수 없다. 한 번 깨달은 문제를 다시 무지로 돌릴 수 없다. 그래서 감수성의 이동은 사회 변화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다. 정책보다 빠르고 법보다 강하며 제도보다 넓게 퍼진다. 제도는 늦게 따라오지만 감수성은 이미 앞서간다. 이렇게 만들어진 집단적 감수성은 결국 구조에 압력을 가한다. 더 많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라고, 더 많은 목소리를 반영하라고, 더 적은 희생으로 사회가 굴러가야 한다고. 이 압력은 어떤 권력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결국 아주 작은 출발점에서 시작되었다. 누군가의 작은 질문, 누군가의 작은 용기, 누군가의 작은 연대. 그 작은 움직임들이 서로 공명하고 파동처럼 확산되며 희생을 당연하게 만들던 오래된 구조를 흔들어버린다. 희생 없는 사회는 거대한 영웅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희생 없는 사회는 작은 마음들이 모여 하나의 흐름을 만들 때 시작된다. 희생 없는 사회를 향한 여정은 결국 엄청난 천재나 지도자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변화는 언제나 한 인간의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되고 그 움직임이 다른 사람에게 공명할 때 집단적 감수성이 이동하며 구조는 흔들리고 사회는 방향을 바꾼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항상 성찰이라는 단어가 존재한다. 성찰은 뭔가를 후회하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내리는 판단과 언어, 내가 사용하는 기준과 시선, 내가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다시 바라보는 행위다. 희생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어떤 언어를 선택하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지금의 사회는 성과, 효율, 경쟁, 능력처럼 매우 빠르고 공격적이며 단순한 가치들이 중심에 서 있다. 이 기준은 승자에게는 날개를 달아주지만 패자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를 부여한다. 그리고 그 무게는 대부분 사회적 약자, 말하기 어려운 사람들, 이미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쏠린다. 희생의 구조가 유지되는 이유는 사회가 이 차이를 정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성공을 자연스러운 보상이라 여기지만 실패는 개인의 책임이라고 단정한다. 그 판단 속에는 사람에게 허용된 수많은 조건과 과정들이 완전히 삭제되어 있다. 따라서 희생 이후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은 가치의 전환이다. 사회를 움직이는 기준이 누가 더 빨랐는가가 아니라 누가 어떤 과정을 살아냈는가로 바뀌어야 한다. 누가 더 성과를 냈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인간다운 선택을 했는가로 이동해야 한다. 이 전환 없이 희생 없는 사회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가치가 전환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의 태도가 자리 잡아야 한다. 바로 관심의 감각이다. 관심은 단순한 흥미가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 능력, 그 고통을 지나치지 않는 마음, 내 삶과 무관해 보이는 문제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연결해보는 시선이다. 이 감각은 스스로에게도 영향을 준다. 관심을 갖는 사람은 자신의 기준을 반성하고 자신의 언어를 의심하며 자신이 누군가를 힘들게 만드는 구조를 무의식적으로 강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된다. 관심은 감정적 약함이 아니라 사회적 용기다. 무감각보다 훨씬 어렵고 외면보다 훨씬 강하다. 관심은 사회의 균열을 보고 그 균열로 인해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을 붙잡아주는 아주 작은 손과도 같다. 그리고 이런 관심이 쌓이면 사람들은 더 이상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 이미 보았기 때문이다. 보아버린 이상 그 고통을 이전처럼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여기에서 집단적 감수성이 다시 한번 움직인다. 이렇게 감수성이 이동하면 사회는 오랜 시간 당연함이라고 여겼던 규칙을 스스로 해체하기 시작한다. 평가 기준이 달라지고 정책이 달라지고 관계의 방식이 달라지고 기업과 공공기관의 기준조차 바뀐다. 이 변화는 단숨에 오지 않는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누적되고 확산되고 이어지며 사회라는 거대한 흐름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끈다. 희생 없는 사회는 결국 이런 과정의 끝에서 도착하는 지점이다. 완벽한 세상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통을 당연한 비용으로 소비하지 않는 세상. 누군가의 실패를 능력 부족으로 정리하며 그 뒤에 있는 현실을 지워버리지 않는 세상. 사람이 사람으로 존중받는 세상. 희생을 멈추기 위한 진짜 변화는 거대한 계획에서도 정교한 제도에서도 진보된 기술에서도 시작되지 않는다. 그 변화는 언제나 한 사람의 성찰, 한 사람의 연대, 한 사람의 멈춤과 질문에서 시작된다.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문장은 단 하나다. 나의 행복을 위해 누군가의 행복을 빼앗지 않겠다. 이 문장은 단순한 윤리적 문장이 아니라 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의 설계도다. 이 문장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희생을 줄이는 사회가 아니라 희생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기 시작한다.